연말정산하면 부자 된다고요? 여러분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월에 월급? 아니면 13월에 추가 세금? 이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자세 5가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연말정산 실전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연말정산 실전편에서 우리는 연말정산의 여러 부분 중에 변수와 상수로 나누고, 그 변수에는 소득공제와 세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줄어야 되고, 과세표준이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높아야겠죠? 그런데 그 소득공제 중에서 신용카드 등이 들어가는 기타 공제 말고, 저는 여기서는 다른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2번째로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꼭 환급을 받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통계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말정산 플로우에 이어서 그 연말정산 추가 공제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공제를 보시면 설문조사가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공제의 상한 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월세, 그리고 또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한도가 상향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환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었죠. 어쨌거나 이 기타 공제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넘어가면은 더 이상 안 돼요. 신용카드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이제 인적 공제입니다. 네, 인적 공제를 보시면 그 기본 공제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가 있고, 추가 공제로 또 장애인, 경로우대, 불효자, 한부모가 있어요. 자, 기본 공제는 본인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네, 한 명당 150만원이죠. 배우자 결혼해야 되죠.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소득이 높다면 한 명 한 명씩 대개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게 좀 낫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소득이 좀 많은 배우자한테 모는 게 낫죠. 그 이유 왠지 아십니까? 네, 바로 세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을 한 구간 줄여서.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난 편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보고 오시면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 중에 직계존속,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고 계시다면 신청하시면 되죠. 그런데 주거 형편상 별거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애매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회사에서도 좀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동거하는 경우에 하는 게 신청하는 게 낫고, 특히 비속은 자녀가 있다면 소득이 없으니까 20세 이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되고, 역시 인적공제 한 명당 150만원이죠. 형제, 자매, 이것도 역시 주민으로 등록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형제, 자매가
주로 20살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경우가 많이 해당되진 않겠죠. 그 생각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직계 존속 가령 어머님 아버님의 경우가 그 형제자매가 아무도 챙기질 않아가지고 누구에게도 어떤 형제자매에게도 직계존속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회의를 하든가 해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누구의 그 인적공제로 할지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공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공제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가 있는데, 부녀자 한부모는 지금 특이한 경우고, 기본공제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은 한 명당 200만원씩 추가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70세가 넘어가면 한 명당 100만원이 되겠죠. 이거는 뭐 잘 챙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직계 존속 부분 어떻게 챙겨야 될지랑 장애인 경로 우대, 이 부분에 대해 좀 주안점을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형제자매랑 동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시 퇴거가 허용되기 때문에 당장 주민등록 등본에 없다 하더라도 일시 퇴거 허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잘 챙기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명당 150만원이기 때문에요. 공제액이요. 아까 신용카드 등 그 기타 소득공제가 아무리 많이 쓴다 하더라도 3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명당 1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인적공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연말정산 원론적인 부분인데, 두 번째로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돈을 내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한 해에 그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근로자들은 1인당 돌려받은 세금이 55만원이고, 그리고 1인당 이렇게 더 낸 세금이 이제 85만원이라고 하죠. 근데 총 급여 상위 10%의 환급액은, 돌려받은 금액은 204만원인데 다시 낸 금액은 315만원이라고 해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게 세율을 정하는 그 과세표준은 결국은 이제 연봉으로 결정이 되는데, 급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돌려받는 세금과 또는 다시 내는 세금의 그 사이즈가 훨씬 크게 되죠. 근로자 평균보다. 그쵸? 여기에 총급여 상위 10%의 환급액 중에 환급받은 분들은 상당히 그 전략을 잘 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도 내는 사람들이 내는 사람도 좀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율만 볼게요. 그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자가 1,200만 명이고 토해낸 자가 321만 명이니까 한 25% 정도가 돌려받은 자 대비해서 25%가 토해냈죠. 하지만 총 급여 상위 10%는 돌려받는 바 대비 112만 대비 한 60만원이니까 한 50% 정도가 토해냈죠. 돌려받은 자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그 숫자 비율상으로 보면은 총 급여가 상위 10%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있다고 한다면 2명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지만
한 명은 낸다는 소리죠. 네. 근데 근로자 평균으로는 5명이 있다고 한다면 4명은 돌려받고 1명은 낸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총 급여가 올라가서 1인당 토는 세금의 평균액이 315만원을 혹시 내는 사례가 된다 하더라도 급여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연말정산을 받아서 지금 근로자 평균인 55만원 돌려받거나 이런 거가 그 고액 연봉자 상위 10% 급여자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 통계로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다시 요약할게요. 근로자 전체가 5명이라고 한다면 4명이 돌려받고 1명이 더 낸다. 근데 급여 상위 10%에서는 3명이라고 한다면 2명은 돌려받고 1명은 낸다. 그러니까 33% 정도가 오히려 국가에 추가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내시는 분들도 연말정산으로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되니까 자기 연봉을 낮춰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연말정산 금액 때문에 세율을 낮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봉이 적어간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이건 좀 통계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좀 더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좀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가지 알아봤습니다. 그 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기타 신용카드 공제보다는 인적 공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2번째로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전략을 짜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상위 10%의 그 급여를 받아서 그 국가에 더 세금을 내는 33%가 되어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천할 만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연말정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계속 연말정산 시리즈가 되고 있는데 아마 1월 15일부터는 실제로 연말정산 사이트가 열려서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망튜브는 계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망튜브는, 재테크는 이 망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구독은 망튜브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